자, 정구유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복귀왕 박소장 또 조교왕 원정일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벚꽃이 벌써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네. 봄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오자마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서울에 있는 박시천 기수가 사표를 써버렸다고. 자진 면허 네. 반납. 자진 면허 반납이죠. 사표죠, 사표. 그렇죠. 사표를. 근데 뭐 워낙에 좀 존재감이 없어서 사실 뭐 이런 게 뉴스거리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조금 뭐 원정일급 정도는 돼야 뭐 이게 뭐 사표를 써서 얘기했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워낙에 박시천 기수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4월이 월말입니다. 월말이 좋아야죠. 월말 되면 또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특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부가세를 또 5월 2일까지 아마 낼 거예요. 예. 뭐 도박에서 돈 따서 내는 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3명 총력에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박 소장이 4경주와 11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원정일이가 6경주, 3경주 승부 준비했고 임승진이가 7경주, 10경주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4월 29일 토요일마 서울 거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지금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1마리 3세마 경주입니다.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걸음이 조금 지진부진합니다. 3번마 슈퍼플라이라는 마필. 뭐 9주 만에 출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요. 요거는 좀 기다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1억짜리 마필이고요. 아직까지는 걸음이 좀 팍 트여 있는 느낌은 아직은 좀 덜 받고 있어요. 뭐 부담 중량도 이제 3세가 됐기 때문에 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조교 때 어떤 모습을 보면요. 강하게 뭐 스포를 때리는 것보다는 아직도 조금 말을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 같아요. 속보를 조금 더 많이 그다음에 강한 구보보다는 강한 스포보다는 막 강한 구보로 몸을 좀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용마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지금부터는 요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아직까지도 힘이 덜 찼습니다. 자 그러나 요 정도 요런 고만고만한 편성 요런 약한 편성에서는 3번마 슈퍼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충분히 이끌어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장. 저도 3번만 슈퍼플라이 이거 한 마리밖에는 뭐 충만감으로 선정할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이제 뭐 제가 후공할 마필을 또 1경주부터 언급하기도 좀 그래서 우리 원정일 위원이 추천한 3번만 슈퍼플라이에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만 가지고도 이번 편성에서는 축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요. 몸값을 이제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실전을 통해서 지금 걸음이 다듬어지고 있고 직전 경주가 사실 그 무늬만 미승님마 경주였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입상한 마필이나 착순권에 들어왔었던 마필들 모두 다 기본 전력이 탄탄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그 이후의 경주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페이스 또한 상당히 빠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코너링에서 좀 불편함까지 끼쳤었던 이 3번마 슈퍼플라이 입장에서는 뭐 이번 편성에서는 저는 아주 휘파리로 올 수 있는 충만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쪽에서 뭐 단승식 사라고 지금 뭐 이거. 그러니까 후착을 우리 임 의원님께서 정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3번 슈퍼플라이를 양쪽에서 공이 이번에는 찬스다.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도 괜찮아요. 참 1억짜리 말 지금부터는 좀 돈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3번 슈퍼플라이를 놓고 이제 후착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완전히 자를 말 하나 우선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엑셀런트 퀸입니다. 데뷔전 때 2등을 했고 또 이번에 1번 게이트고 또 감량 1kg도 있고 또 여기 뭐 번호도 좋고 무조건 팔릴 것 같은데요. 직전에는 저는 운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간에서 평가도 그렇습니다. 정말 약한 편성에서 레이스 잘 풀리면서 간신히 2등을 했단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아진 게 없어요. 말이 좀 발전해야 되는데
좋아진 게 없습니다. 지난번만큼의 실력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될 때 되더라도 배팅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는 말이다. 1번 엑셀런트 킨을 임승진은 개인적으로 안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번마 참빗이라는 말이 데뷔전 때 우리 김기배 기수가 좀 얼레벌레하고도 3등을 하는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나아요. 좋아졌습니다 말이. 그리고 저 외곽에 있는 12번마 클레오도 요것도 매니피 새끼입니다. 3등, 2등 뭐 점점 성적으로만 봐도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이혜리 기수인데요. 지난주에 이혜리 기수가 16점을 하나 타고 뭐 하나 18위로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봉주 조교사가 또 이혜리를 또 각별하게 아끼는 모양입니다. 이혜리를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얘 역시도 상당한 기량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예 안 팔리는 말 중에 8번마 세렌체가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외부 나가서 말을 만들어 오면서 사뭇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당마라는 점까지 뭐 설명을 드리면서요.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이점이 주어진 라운 위너를 이제 주목해야 될 타이밍까지 왔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 3착을 왔었기 때문도 있고 3착이라는 성적을 구체적으로 낸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6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사이즈는 된다라는 것이 직전 경주를 통해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진로도 그렇게 썩 매끄럽게 뚫리지 않았다라는 점 감안한다면 뭐 일반만 영락태왕 초반에 어떤 특별한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아니고 3번만 우승일기도 보여준 딱 그 정도 수준의 짝발제비 마필이기 때문에 라운 위너의 전개가 하등 어떤 그 방해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라운 위너의 버티기 가능성 이번 경주부터는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네, 3번마 우승일기를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조교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조교장을 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딱 한 번 5등급 상하벌 강자랑 병합을 하는데 굉장히 동등하게 잘 따라가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4월 8일 경주를 보면 김용근 기수가 머리 차이로 3착을 왔는데 모래를 안 맞으려는 어떤 의도 그런 것들이 뭐 총체적으로 레이스를 뭐 굉장히 어렵게 풀어갔던 그러한 마필인데 이번에 3번 게이트고요. 선행 가는 마필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직전과 같은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 아주 뭐 불편한 상황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마 우승일기가 조교로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기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3번마 우승일기. 3번마 우승일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똥고민 모양입니다. 박 소장이 이번 라온위너 또 3번 우승일기 이렇게 원정이가 우승일기 나왔고 나머지 애들 중에 저는 11번마 챔프스톰이 사실 생김새만 보면은 볼품이 없습니다. 딱 보면은 대가리만 왕창 크고 또 발 쓰는 건 높고 뭐 발전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새벽저기 때 모습이 그동안의 모습 중에 가장 좀 빠릿해진 모습이고요. 또 마방 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이 겁이 많다. 그래서 선행을 가든 외곽에서 그냥 혼자 편안하게 뛰든 이러한 조건이 되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수를 하고 또 보니까 그래 챔프스톰이 이 정도의 컨디션에 이 조건에 이 완전 똥편성에 외곽으로 딱 지금 번호를 잡았다면은 저는 여기서는 뭐 이번 라온이너랑 사실 뭐 라온이너도 뭐 센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나 챔프스톰이 제가 지난번에는 고민하다가 근역수를 줄였던 말인데 이번에는 안고 가야 될 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0번만 사크글로리가 골막염에 있어서 조교를 세게 못합니다. 하지만 갱기는 살아있더라고요. 뭐 여기가 지금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사실 뭐 조교라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우리 원정일 위원이 3번 우승일기 이번에는 조교가 뭐 가로코만 타고 나오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0m라는 거리 특성상 추천하는 그러한 이유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에 6등급에 모두 9마리고요. 여기는 이제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토요정마 첫 승부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자, 그 내용을 듣겠고요.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선두권이 굉장히 간결한 경주입니다. 특별하게 빠른 마필 하나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그런 간결함이라기보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이 뻔하다는 얘기죠. 1번 웰빙 조이, 그리고 6번 슈마, 이제 8번 9번이 스피드 나오는 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3번 햇살 왕자가 이번에는 굉장히 추격하기가 용이한 조건입니다. 이미 빠른 페이스를 3월 4일 날 경험을 해봤고 그러면서도 2차까지 성적을 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1300m에서 나오고 있는 기록, 그 기록만 가지고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우위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페로비치 등짝 믿고 햇살 왕자는 주력 막권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그 태역마 모마가 서울 경마장에서 뛰었던 그 태역 자마 뭐 그 이게 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경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덜덜해요. 안말들 사이즈가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애들도 덜덜한데 저는 1번마 웰빙조이 1300이지만 워낙에 편성을 잘 만났고 또 말도 문정균이가 모처럼 만에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선두권에서 개길 수 있는, 사실 뭐 똥편성에서는 앞장 까서 버티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경마장 또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웰빙조이 그런 조건만 맞물려서 이번에야말로 노려야 될 템이 아닌가, 일본 웰빙조이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원정일의 포인트, 저기를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의 시각은 뭔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이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1경주, 2경주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좀 집중을 요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외주로 1000m와 외주로를 모래를 싹 교체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한 2주, 3주 동안에 서울경마장에서는 선행 불패, 굉장히 빠르게 선두권을 이끌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버텨주면서 경마가 좀 재미없다라고 좀 보여졌는데, 일단은 1경주, 2경주를 한번 유심있게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행마가 버티는지 아니면 추임마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보이는지. 자, 그런 맥락에서 조금 빠르게 승부 타이밍을 잡아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안쪽 1번마 웰빙조이가 문정균 기수기는 합니다만 가장 빠른 선두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가장 앞선 전개를 하고 있고요. 3번마 햇살 왕자라는 마필도 출전 두수가 적어요. 지금 9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꼴찌 따라가도 직전 경주 추입이라면 충분히 가능권에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경주 원정일이 빠르게 승부처를 잡은 이유가요, 이제는 올 때가 됐다라는 느낌을 팍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승부의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 자체도 안 만들어져 있었고 뭐 그냥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조교를 그냥 점핑 합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하루 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자, 그런 마필이 이제는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강한 마필, 쌍승식 충마까지도 보고 있는 마필을 여유 있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언급드렸던 1번마 웰빙조이나 3번마 햇살 왕자, 뭐 외곽에 5번마 노스웨스트, 6번마 슈마 등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들 후차권으로 보고요. 자, 그 마필 중심에 놓고 후차권에서 주력으로 전반부 빠르게 승부 타이밍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햇살 왕자랑 아웃했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이렇게 찾아보는 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지? 그러면서 다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예. 놓고 원정일이가 준비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3경주는 방송 준메인이고요. 그 말에 대한 느낌, 그 말에 대한 기대감, 그 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바로 준메인 승부의 포인트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마펠의 어떤 마방의 승부 의지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최종적인 압축 막권 내 가면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사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 안말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어요. 방송 준메인인데 잠시가 준비 안 했네. 아니고 우리 박 소장이 준메인으로 준비했군요. 자, 이거 잘못 봤어요. 네. 박 소장이 이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를 한 경주. 잠시 후에 듣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그렇게 욕심이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5번마 최고야 최고라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안쪽에 1번마 태우의 날개나 3번마 금소화가 앞선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무슨 뭐 잘 탔다 잘못 탔다를 떠나서 어찌되었건 발주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고야 최고가 무빙으로 올라왔으나 조금은 늦은 타이밍이 아닐까. 자, 이번에도요. 단독으로 조교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라스트 탄력감은 분명히 살아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주 단거리 1000m이기는 합니다만 앞선이 빠르기는 합니다만 자, 분명히 1000m에서는 뭐 밀리지 않는 기록, 밀리지 않는 탄력 가지고 있다. 5번마 최고야 최고 추천드립니다. 임승준이는 1번 태우의 날개입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왕대가리 팔릴 때는 저거 말 안 좋다. 잘라내고 승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에 인기순위 2등 팔릴 때는 저거 말 좋아졌다. 쌍대가리 짜리다. 인정하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더욱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저는 웬만하면 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1번 태우의 날개를 임승준의 관심마로 추천해드리겠고요. 자, 여기 사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 준메인 승부처에 대한 이유는 순식간에 후다닥 튀어나가서 자리 잡고 또 남은 구간 여력 쏟아서 그대로 그냥 뒷심바리에 들어갈 몇 마리 되지 않는 입상 후보들이 단출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적중에 대한 자신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놓고 뗄 추마가 있습니다. 자, 1번마 태후의 날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2월 26일 날은 뭐 말이 안 좋았다. 요걸로 확실히 그 당시에 이제 입상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점을 대신할 수가 있겠고, 자, 직전 경주는 잘 뛰어도 너무 잘 뛰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직전 경주 이미 이제 6등급에서 5등급 올라온 상태지만은 6등급 고별전이었던 직전 경주 그 우승 자체가 바로 다음 경주까지 연투를 예약해 놓은 분명한 힌트를 보여준 선전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경주가요, 안쪽이 좋은데 외곽으로 밀린 놈, 그다음에 조교를 조금 가볍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세게 조교한 마필, 또 의외로 조교 강도를 뚝 떨어뜨린 마필, 아주 그냥 가지가지로 팔릴 만한 마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옥석을 분명히 가려서 때려드릴 것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놓고 때릴 추마는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흠을 잡을 수 없는 1번마 태우의 날개가 된다. 태우의 날개가 선행을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수완스타도 있고 금수와 1억짜리 말도 있고 라운 메이커라고 해서 스타트 나쁘진 않죠. 후다닥 튀어나갈 마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빛이 날 1번 게이트의 태우의 날개가 선행받고 입상권의 한 자리는 무조건 책임을 져준다.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후창 마필 때리고 받치고 주력과 방어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 소장의 포인트가 1번 태우의 날개 냈는데요. 태우의 날개를 갖고 실전 배팅을 들어가려면은 근육수가 최대한 압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인기마 쪽에서 압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강축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현장 가면은. 그래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때려야 되는 게 포인트고, 그 포인트에 맞게끔 정확하게 두 방, 많이도 필요 없다. 때리고 받치는 두 방으로 해서 자신 있게 적중해내겠다 이겁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일마 사경주 방송 준메인입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한 방 때려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에 11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뭐 승급전에도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뭐 페로비치 안정으로 교체를 했고, 뭐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고 5번마 매지가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4등급 스위트록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뭐 밀림이 없습니다. 뭐 현장에서 요번 경주는요 좀 재밌는 경주 같아요. 딱
실력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전도가 좀 필요한 것, 약간의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는데 뭐 최근의 상승세 승급전에 이어서 바로 연투했고 연투에 이어서 페로비치 안장으로 또 안장을 교체한 14점 하방의 5번마 매직 아이 추천드립니다. 박수. 6번마 블랙시우가도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주목을 다시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출전할 때마다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뛰는 내용이나 결과적인 측면을 보면 좀 감질나는 맛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좀 그렇기는 해도 아직 덜 여문 상태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크게 실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꼬박꼬박 착순권 안에 들어오고 착차도 거의 없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기본 기량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한순간 계기를 맞아서 한번 터지면 이런 마필은 연속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6번마 블랙슈가 거리를 늘리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좀 게이트가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좀 돼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거리는 늘렸고 게이트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상대 마필로 봐야 될 마필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제루 기수가 차분하게 선두권을 놓치지 않고 쫓아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덜 여물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블랙슈가가 4살짜리입니다. 한때 작년 10월부터 몇 달간의 공백을 가졌고 또 최근에 띄엄띄엄 나왔고 그러면서 저는 그 과정에서 뭐 거세도 하고요. 또 뭐 한 1년간의 공백,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2016년간 뭐 통째로 한 1년간을 쉬었던 말이라서 저는 이제는 뭐 완전히 좀 여물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또 제가 이걸 지난번에 노렸던 말인데 당일날 체중이 12kg가 불어버렸더라고요. 찜찜했는데 마방에서도 역시 그 점이 페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일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나옵니다. 저는 매직아이도 좋게 봅니다만은 지난번에 2등했던 매직아이와 지난번에 4등했던 블랙슈가를 다시 한번 다이렉트로 비교한다면은 저는 이 조건에서는 저는 이번 블랙슈가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었던 말이에요. 지난번에 강하게 노렸던 말인데 깨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 블랙슈가를 대가리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나머지 중에 이번 컬러즈 트러블이 지금 4연타를 때리면서 무조건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건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쉬었고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8번마 라온 에이스는 직전에 6등급에서 3등을 하고 올라온 순군마긴 합니다만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고 합니다. 또 직전 대비 순군전이라는 이유로 또 감량도 크게 줬고요. 그리고 또 아예 덜 팔리는 말 중에 9번마 두만강도 공백 이후에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 5등급 모두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토요전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원정일이 왜 메인을 잡았는지 평일 원정일이 좀 올려드리는 텍스트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좀 예견을 하겠습니다. 자, 그놈이 나와요. 그놈이 나오고 편성은 제가 뭐 쭉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충마 없이 돌아갑니다. 자, 그 가운데에 뭐 듀얼 폭풍 정도가 이제 안장이 교체가 됐고 거리를 이제 확 줄여서 내려오는 6번마 푸른 세대 정도가 있고요. 2주 만에 뭐 기습적으로 뭐 선행 쏘고 나갈 수 있는 3번마 파티 파워 정도가 있고요. 자, 이런 마필들 뭐 액면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고 10번, 20번씩 다 뛰어본 마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기본기. 경마에서 이제 마필이 가지고 있는 승부기. 자, 그런 것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놈이 딱 2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평일 텍스트에서 오픈을 해드렸단 마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11 화이트 큐피트입니다. 요 놈은 게이트 상관없이 무조건 배팅권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임마들의 어떤 선전구도 그리고 선행마들의 어떤 선전구도를 종합해 보면 11번마 화이트 큐피트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주력이 될 수도 있고요. 화이트 큐피트는 꼭 여러분들의 마번 안에 있어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번 경주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현장에 변함없는 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쪽으로? 11번마 화이트 큐피트 쪽으로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중반부 평일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친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평일부터 집중적으로 출발표가 뜨기 전부터 완벽하게 파헤친 경주. 그게 바로 토요전마 6경주인데요. 원정일이가 자신 있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11번마 화이트 큐피트라는 말, 사실상 뭐 중심이 될 수 있는 원정일의 승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말로 오픈까지 하면서 자신 있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200입니다. 3등급에 모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경마의 방송 메인입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한 방 때려내야 되는데, 자, 메인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덜 팔릴 수밖에 없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노림수 아나짜리가 임승진이한테 걸렸습니다. 한때 얘의 과거를 혹시 기억하고 있다면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말입니다. 상당한 능력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주던 말입니다. 그 말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오두 마번에서도 밀리고 인기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승부로 때려먹기 딱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이 자기 기량 베스트로 회복한 거 임승진이가 눈으로 또 귀로 확인을 거친 만큼 그 말 놓고 제대로 된 한 방을 까내겠습니다. 자신하는데요, 짭짤한 배당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임승진이가 방송을 통해서 준메인, 메인 이런 경주들이 현장까지 그대로 팍팍 꽂혀주면서 함께 하시는 동지분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 7경주 역시도 짭짤한 배당으로 임승진이가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짭짤한 배당까지 안고 쏴줄 말, 자, 그 말을 갖고 항구를 해내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고요. 1700입니다. 혼합 4등급 경주 8마리인데요. 박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단출한 8마리 편성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원사이드하게 튀어나갈 마필이 바로 김혜선 기수의 스위트록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출마표를 확인하자마자 아주 쉽게 그려지는 전개인데, 스위트록의 초반 선행 출하를 감히 막을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할 만한 마필도 보이지 않고, 또 중반에 줄서기가 된 다음에도 스위트록의 어떤 힘을 좀 빼놔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펼칠 만한 마필도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선행을 나가는 순간 그냥 4코너까지는 완전 편안한 전개가 보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줄에서 스스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스위트록이 직전 경주까지 보여준 그 모습을 봤을 땐. 그래서 뭐 승군전이고 거리가 늘었어도 어떻게 그 의심할 만한 어려움을 이번 경주에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스위트록은 또 연속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배팅의 축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네. 자, 이번 경주가 단촐한 편성인데도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저는 1700m라고 하더라도 6번마 동촌꿈나무, 요 마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이에요. 조교가 좋아서 가져가면 빠지고, 조교가 엉망이라서 빼버리면 시원하게 막 대가리로 와버리고 하는 그런 마필인데, 딱 한 번 대가리로 왔을 때 원정일이 한번 속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조교가 좋습니다. 자, 왜 2등급, 외산 2등급 진달래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뭐 때리면서 또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최근에 들어서 우승을 12월 달에 우승을 한 이후에 완전히 또 끝걸음이 무뎌지고 직전 경로는 1700m 앞장까지 한번 가면서 걸음 좀 늘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막판 걸음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경주 가만히 레이스를 살펴보면은 직전 경주의 레이스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스위트록이라는 7번 마필, 선행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만 동천꿈나무 선행 가는 스위트록 바로 옆에서 레이스 전개 그대로 레이스 꽂혀주는 그림 6번마 동천의 꿈나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7번, 6번 이런 애들이 설명이 나왔는데 일단은 7번마 스위트록에 임승진이도 좀 꽂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자, 범한산업이라고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전영식 마주죠. 범한산업 이 대표이사가 또 전영식 마주인데 범한산업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서울에 이제 말들을 몇 마리씩 넣고 있습니다. 스위트락, 그다음에 또 뭡니까 라이언락, 이런 애들 이제 그런 말들이 범한산업 말인데요. 라이언락이 엊그저께 4월달에 KR의 마일컵을 뛰러 부산을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꼴등을 했습니다. 거의 꼴등 같은 성적을 내버렸는데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위트록에 나름대로 좀 기대치를 갖고 이번에 순군전에 1700을 일부러 겨냥을 하고 쓴 겁니다. 6월 달에 오크스라도 한번 이거 갖고 나가보자. 라이언럭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어버렸고 두 번째 말인 이 스위트록 오크스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갖고 1700을 노리고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이 되지 않은 말 중에 이제 3번마 화이어 드림이라든가 또 4번마 샤레니윈 이런 애들까지는 필수 관심권이 아닌가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700에 4등급에 8마리가 출전합니다. 박소장 듣겠습니다. 8마리 편성에서 선행 후보가 일단 2번 당대 걸작 그리고 4번 울트라 로켓은 박으론 기수의 스타트에 모든 게 좀 달려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을 꼭 가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행부터 가 놓고 봐야 뭐래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에클레어 휴머이기 때문에 일단 2번, 6번이 조금 더 의지 있게 밀고 나오는 그림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게이트 차이입니다. 6번도 선행을 가고는 싶겠지만 게이트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대 걸작하고 그냥 1700m는 의외로 경합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게이트에 2점을 갖고 있는 당대 걸작이 3월 달에도 박 소장이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조건 그대로입니다. 1700m이고 선행 갈 수 있고 강력한 상대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이현종 기수의 선행 이후 버티기 또 기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먼저. 네, 출전마가 적기 때문에 저는 1700m 추임마 말씀을 좀 드릴게요. 8번마 지상거탑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마필은 뭐 발주가 좀 약한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도 1700m 12번 게이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타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0m 12번 게이트 1700 12번 게이트는 반타임 잡고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자니 너무 늦고. 근데 1700은요 8번 게이트 출전마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직전 경주보다 경주 조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출전마가 또 굉장히 적습니다. 자, 언급해 주셨던 뭐 당대 걸작이나 에클레어 휴머 이런 마필들이 뭐 선행을 나가고 선입을 따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와지지만은 이번 경주 8번마 지상거탑은 거리 놓칠 일이 없다. 직전 경주에도 뭐 충분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8번마 지상거탑의 추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4번 울트라 로켓입니다. 여기 나오는 8마리 중에 유일한 3세마로서 아직 더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최근에 1700을 2번 뛰면서 3등 1등인데요. 지난 1월 달에도 3등할 당시에도 막판에 채찍만 안 놓쳤으면은 1, 2등은 무조건 왔을 그러한 전력입니다.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3.5kg 올라가서 55.5긴 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나오는 애들이 전부 4살, 5살 전력의 어떤 그 꼭지점에 있다면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말들이라면 4번 울트라 로켓은 보여줄 게 훨씬 더 있는 말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번 울트라 로켓을 관심권 당연 1순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준비한 토요전마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열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1700m라는 거를 좀 포인트로 두고 이런 게 좀 포인트 있게 최근 들어서 좀 걸음을 덜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최선인지 어찌되었건 10번마 데일시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00m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세 번의 경주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월 경주 1900, 2월 경주 1900, 자 직전 3월 경주는 1700m의 레이스를 등록을 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정말 배당만 쪽쪽 빨아먹고 돈만 쪽쪽 빨아먹는 마필인데, 요 마필을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번 주는 좀 다르다 라는 느낌이 좀 확연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0번마 데일시나 최근 세 번의 경주 아쉬움이지만 이번 경주는 10번마 데일시나를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저는 복병권 마필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형 기수가 다시 기승하게 된 황금 들판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기수들도 참 다양하게 태워봤고, 페로비치 기수 역시도 끌고 들어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또 실패도 계속했을 정도로 마필 자체의 그 걸음이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인데, 저는 직전 경주에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을 발견을 했고,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정거리가 이거 1700m가 딱 좋을 마필이다,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태형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을 해보면서 마필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올라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개 이변으로 레이스가 흐르게 된다면은 4번마 황금 들판도 배당을 물고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에서 공이 인기도에서 좀 비켜 서 있는 말들, 10번마 데일시나와 4번마 황금 들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여기가 일단은 상당한 혼전입니다. 문세영이라는 이름, 또 1번 게이트라는 경주 조건, 또 지난번에 2등을 했다는 성적, 이런 것 때문에 인기를 모을 1번마 스피릿 오브 한센조차도 1700을 뛰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물론 1400까지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700은 큰 무리는 안 될 것으로는 봅니다만은, 아무튼 1번 스피릿 오브 한센도 일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인기마들이 죄다 믿음이 안 간다는 게 바로 임승진이가 준비한 방송 준메인의 포인트고요. 자, 방송에서 뭐 공개적으로 하나 잘라버리는 말까지 제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말은 12번마 로켓퀸입니다. 자세한 상황과 내용은 이 자리에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따로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이 혼전 편성 속에서 임승진이가 이번에야말로 놓고 쳐야 되겠다라고 맘을 먹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번 사연 있게 못 뛴 말이 있죠. 거세를 하고 돌아와서 두 번 모두 몸도 마음도 아니었단 말. 자, 이번에는 작정하고 1700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뛰었던 경주를 마방에서 분석을 했다 이거죠. 1700이 맞겠다. 그런 내용.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버리면은 거의 뭐 다 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인기마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당의 중심을 준비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갖고 토요전마 방송 준메인으로 승부를 볼 것이고, 제가 아까 메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눈으로 보고 또 귀로 확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갬블을 거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400입니다. 2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토요전마 마무리자 또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됐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간단하게 먼저 듣습니다. 네, 저는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5번마 천지가라는 마필이 이제는 완전히 좀 자기 기량을 좀 되찾은 것 같아요. 자, 2등급이고 편성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천지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1등급에서도 통하고 2등급에서도 뭐 여유 있게 뭐 들어온다라는 뭐 장담은 못합니다만 마필 자체가 이연종 기수 손 안에서 완전히 잡혀 있는 느낌을 직전 경주 그 전 경주에 받았습니다. 사실상 2월달 경주 천지가가 우승을 했을 때 그 경주는 제가 의심을 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나 직전 경주에는 제가 의심 없이 뭐 쌍승식 충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어떻게 힘한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가를 물려서 라스트에 어떻게 타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기승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5번마 천지가가 물론 승급전이고 상대 마필들이 뭐 짱짱하게 있는 마필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5번마 천지가 그대로 한 번 더 밀고 가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10번마 샤이닝 가입니다. 마방에서의 내용을 직접 합법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자면 얘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절반도 못 보여줬다. 왜? 자, 그동안에 좀 뛸만 하면은 뼈 조각이 발견이 돼서 그거 수술하려고 수술하고 쉬고 좀 뛸만 하니까 또 지난번에는 산통 때문에 배를 갈랐단 말입니다. 개복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깡깡한 직전 정주 산통 개복 수술을 하고도 자, 근성 있는 기량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아픈 데 없이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 갖고 있는 기량의 절반도 못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마방에서 정말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10번마 샤이닝가이고 임승진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잔병치레 없이만 가준다면은 쭉쭉 갈 말 10번마 샤이닝가이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이자 또 토요일마 그 모든 것을 정리해버릴 수 있는 마무리 승부로 준비한 박 소장의 포인트 지금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는 한눈에 보더라도 문세영 기수의 I am for you, 그리고 천지가 5번 마필, 또 10번마 샤이닝 가이, 이렇게 이제 세 마리가 빨간색 배당으로 배당판을 뚫고 나올 것이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 마리 안에서 레이스가 쉽게 끝날 것이냐, 조금 더 들여다보면 또 이제 6번마 스페셜 조이처럼 최근에 그 주행심사 연습하고 나와서 아주 그냥 빵빵하게 쏴버리는 그런 단거리 마필들이 많이 목격이 되는데, 하필 또 페로비치가 기승하고 있고 매번 끝번을 신청하던 마필이 그거까지 해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안쪽에 3번 듀얼리 파크와 함께 전개의 변수로 또 떠오를 가능성은 있지 않나. 조금 들여다볼수록 재밌는 구석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경주인데요. 시간 좀 많이 투자해서 이번 11경주를 제가 분석을 했고요. 결국 답을 내렸습니다. 인기마 3번, 4번, 5번 그리고 10번 샤이닝가이까지 요 마필드 가운데서 쌍승시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축마를 제가 골랐고요. 그리고 후차권도 그 마필을 쌍승식 대가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개상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후착용 마필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거의 원틀에 가까운 한 방으로 몰아서 추천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전개 변수의 측면도 조금 더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변에 대한 이변 가능성에 대한 그 복병 한 마리만 이 자리에서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버틴다라든지 또 어부지리로 그 끈기로 버틴다든지 여러 가지 그 복병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9분마 시티 레이서 요 한 마리는 현재까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싶어요. 현재까지 지금 제가 입수한 내용으로는 마방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는 멘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전 걸음이 아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뭐 시티레이스가 워낙에 코너 2개짜리는 잘 뛰었던 마필이고 이 정도 빠르기라면은 선입도 붙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마방에서 조차 그렇게 자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3번 주얼리 파크부터 천지가 그리고 스페셜 조이까지 가다마는 아주 빠른 페이스로 가면서 전개 이변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오기 싫어도 시티레이서가 끌려 들어오는 그림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이 좋을 9번마 시티레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까지 고민해보자 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쌍승식까지 더불어서 원틀 막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승식까지 곁들여진
원틀 막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쌍승식을 때려버리면은 좀 짭짤할 것 같아요. 지금 인기도가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쌍승식은 복승식에 따따블 정도는 무조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쌍승식이 바로 노림수였다라는 게 우리 박 소장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토요일막 깔끔한 마무리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4월 29일 토요일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일요정마에서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